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여성의 고민, 교회에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나요? 다시요. 기독교 여성의 고민, 교회에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편하게 할게요, 제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청년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직장에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여자분들은 물론 요즘엔 비혼주의가 너무 팽배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진지하게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혼할지 몰랐다 하는데 점점 살아보다 보니까 30대 중후반 정도로 넘어가면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시즌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구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니까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하간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에서 지금 약 5년 정도 글을 썼어요. 근데 20대 한 5년 전이죠. 5년 전에 제가 결혼일지도 쓰고 또 여성분들의 어떤 자기계발적인 모습을 좀 투영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도 이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 했는데 제가 일단은 그때 너무 어렸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또 제 신앙관에 있어서 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더 준비하고 싶다 이래서 그 출판을 좀 밀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5년 전부터 제가 여성분들의 어떤 결혼을 앞둔 자기계발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글을 썼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다. 제가 우리 누나 시집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더보기나 그 댓글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여성분 한번 봐보세요. 제가 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할 수 있을까? 또 그때는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밝히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썼던 그런 논리나 어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죠. 반쪽짜리죠. 어떤 부분에선 껍질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유튜버가 됐기 때문에 알맹이적으로 정말로 이제 크리스천 여성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연애와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일로 사연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크리스천을 만나야 되는 거 안다. 근데 막상 교회에 가보면 남아있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현실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떤 이제 건너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인데도 싱글로 계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결혼을 하려고 한 5, 6년 계속 선도 엄청 보고 뭐랄까요? 큰 교회에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좋은 길로 가신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서울이라는 그 인구의 밀집도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살면 큰 교회든 어떤 중형 교회든 청년부가 어떻게 활성화된 부분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면 만나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결혼하려고 하는 장소도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장소인데 저는 여기에서 막 근본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에서 계속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임하고 나누고 이런 활동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인맥 그리고 인연으로 결혼을 하면 그거보다 더 축복받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좀 안 좋은 얘기, 교회를 좀 폄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 연애하려면 어느 교회 가라. 거기 청년부 여자들 많더라. 이런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대학교 때부터도 들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좀 폄하하는, 원래 기독교를, 원래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여성분이 막 노력하시는 여성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걸 제가 전해드렸냐면, 교회 남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별로 없지만. 근데 이미 좀 사지 멀쩡하고 괜찮은 애들은 다 누가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나이 또래와 비슷한 총각 교회 남자 청년을 보면 다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더라. 이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분이 아주 막 한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웃으면서 그냥 끝날 얘기가 아니고요. 푸념해서 끝날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성분들이, 아니, 그래, 좋아.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래서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크리스천 남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 아니, 근데 교회 남자가 있어야죠. 지금 청년들, 장년들, 남자 다 떠난 교회 남자가 없다잖아요. 지금 그 기독교계에서 보여준 그래프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통계적으로도 교회에 남아있는 남자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인구 밀집도 떨어지죠. 인구 수가 좀 서울 경기보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도 약하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도 별로 없고, 또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청년들이 막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 생활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진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 업체에 여러분들, 저도 한 번도 그거를 잘 몰라요. 근데 기질적으로 그런 것들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근데 결혼 정보 업체 여러분들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하면 급을 나눕니다. 급을. 여러분들의 경제적 수준과 연봉, 또 부모의 재산, 뭐 여러분들의 그 세상적 스펙으로 여러분의 급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예쁜 여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말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문맥적 의미를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 여성이느냐에 따라서 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C급이다. 연봉 몇천 아래고 뭐 부모 재산도 어떻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C급이라고 판정받아요. 여러분들이 B급, A급을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10번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 돈을 내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이 곧 돈인 세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좀 물론 결혼 그 정보 업체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사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진 않아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여자였으면, 저도 만약에 노총각이었고 남자였으면 저는 끝까지 결혼 정보 업체의 문을 두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람이, 결혼은 우리가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애착이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책임감과 의지와 성숙함과 이 모든 걸 입체적으로 감안한 아가페 사랑이 진짜 결혼에서 필요한, 연애에서 필요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 입각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 인연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인적 네트워크, 어떤 인적 자원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커뮤니티가 아니고,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너 돈 얼마 벌고 네 아빠 뭐하고 그러니까 너 B급 땅땅, 너 얼굴은 예쁜데 재산이 부족하네, 뭐 B급 땅땅, 너 얼굴 예쁘고 어리고 반반하니까 너는 A급으로 일단 내가 소개는 시켜줄게, 이러면서 나오기만 해, 내가 너 소개비 줄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 정보업체에서
일선에서 결혼 정보 업체들이 얼마나 막 사법연수원 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이렇게 소개만 나와 달라. 남자가 이렇게 딱 좋은 직장 가면 그렇게 막 달라붙는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전 인류 역사상 사회 지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남자는 그게 곧 권력이니까. 우리가 막 그거 나빴어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현실을 너무 뭐랄까 왜곡해서 보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젊고 예쁘고 그리고 늘씬하고 몸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돈,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나는 정말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 아니면 자기가 야, 너 이분이랑 결혼할래? 그러면 자기도 먼저 가족이나 환경 따진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해가 되시죠? 저도 만약에 제 가족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 해? 직장이 뭐야? 부모님 뭐 하셔? 어디 살아? 저도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인간 그렇게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난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잘못된 크리스천 영웅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 수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하간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고 저도 오래전부터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솔루션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교회 어른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거 창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0대 청년, 아직 20대 청년이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공감이나 이해를 못 하신다고 제가 그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 이런 걸 주위 교회분들이나 주위 지인분들 부모님에게나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즘에 야근이 좀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회사 나름입니다. 또 야근이 없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에 치여서 집에서 일 갖고 올 수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 와서 좀 부지런한 분들은 뭐 바로 헬스장 갔다가 집에 가고 그러면 밤이에요. 샤워하고 뭐하고 하면 10시 11시에요. 그럼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만날 시간이 없다. 만날 시간이. 그 주말도 마찬가지로 뭐 주말은 그나마 바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들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 자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잠도 못 자고 진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인간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결혼의 마음이 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세요. 뭐 장로님, 집사님, 주위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PR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이 방에 에어컨이 없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이거 여름이면 촬영 어떡하지? 여하간 죄송해요. 무슨 말 했지? 서울이나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요. 각종 동아리 모임 엄청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퇴근하고 부지런히 강남역 가는 거예요. 왜 강남역이냐면 강남역을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게 강남역 주변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모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영어 토론 동아리 이런 거 영어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건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뭐 자전거 동아리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 토론 동아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사 동아리 이런 자기가 뭐 네이버 밴드든 아니면 어떤 뭐 커뮤니티 어플을 받아서 그런 모임을 엄청 다니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 새로운 남자와 이렇게 접점을 찾고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확률이. 우리는 예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 예언 받았어. 난 이때 할 거야. 뭐 타로 봤는데 기독교인들 타로 받는 거 진짜 미친 짓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찍어 드릴게요. 여하간 우리가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방바닥에 방 안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방 안에만 있으면서 회사 끝나고 그냥 집에서 피곤해서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깁니까? 그죠?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완성형 남자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 누나 시집 보내기라고 그 네이버 포스트 쓴 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원석이란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남자를 완성형으로 찾으시면은 더 없습니다. 더. 그러니까 원석을 보고 이 남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막 고집불통일 수도 있고 막 옛날에 뭐랄까요 막 남자 특유의 그런 찌질한 짓 잘못한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는 과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지해서 회개하고 내 죄를 토로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 야, 쟤네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그 손가락질은 마귀가 우리에게 의기소침하게,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의기소침한다고 해서 회개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100번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십시오. 나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이러면 됩니다. 회개의 능력이 별건가요? 이 엄청난 능력을 마귀는 엄청 시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축소될 필요 없다. 다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해왔죠? 원석 이야기입니다. 원석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불안전해 보이고 뭐하고 해도 이 남자가 근데 괜찮은 구석이 있어. 그리고 이 남자가 사과할 줄 알아. 제가 나중에는 괜찮은 배우자상 남자편 여자편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그래서 이 남자 평소에 사과도 할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네. 그런 C를 보는 겁니다. C. 그리고 이 남자 평소에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 대화의 질이 이렇게 올라갔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성형이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보듬어 주느냐에 따라서 일취월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간증자예요. 제가 찌질이었고 열등감 투성이었고 뭐였고 근데 아내의 그 넓은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내는 저의 원석된 부분을 본 거죠. 그리고 아내의 사랑으로 연애부터 지금 제가 21살에 아내 대학교 1학년 때 CC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10년 동안 아내의 사랑으로 제가 용서받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또 깨우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지금 많으시면 여러분들이 30대 중후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상살이 한 30년, 35년 살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고착화된 것처럼 상대 남자도 어느 정도 세상의 단맛 쓴맛 어느 정도 다 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20살 초반에 만나서 서로 말랑말랑한 상황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서로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삐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완성된 남자를 찾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허황된 판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석을 보고 이 남자 괜찮다. 여러분 마음이 가요? 진짜 극단적인 적그리스도 극단적인 안티크리스천이 아니고서는
꼭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저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독신으로 산다고 이렇게 사시는 여성분이 아니면, 또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결혼에 대한 그 변증서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독신으로 살아도 돼요. 바울 사도는 결혼은 나처럼 니네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원석을 찾아라, 원석. 그래서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여러분 생활에 24시간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데, 자기의 레이더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되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진짜 막 안티 크리스천이고 이러면 여러분 진짜 피곤합니다. 인생의 여러분 모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 이 남자에게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진짜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런 만남을 이렇게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는 막 제가 본질주의적으로 절대 크리스천 아니면 사귀지 마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저도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주위 사람들 보고, 주위 어른들 사는 거 얘기 들어보고, 직접 목도하고 이러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인생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사고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크리스천 남자만 찾다가 세월 다 보내고 40, 50 돼가지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부터 크리스천으로서 바로 서시고, 하루 최선을 다해 사시고, 지인분들부터 자기의 어떤 PR,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렇게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하셔야 된다. 동아리 모임 참석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해보시라. 두 번째, 원석을 보시라. 원석의 기질을 보시라. 이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제가 넌 크리스천이라도 여러분이 일단은 자연스럽게 만남이 가져지면 이렇게 만남을 지속해 보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처음엔 교회 간다고 때리고 뭐하고, 근데 20년 30년 내가 기도하고 새벽에 울고 애들이랑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결국 그 아빠가 60대 초반에 그동안 막 돈 많이 벌고 강남에 어느 아파트 사고 건물 사고 이러다가 하나님 고통으로 탁 치시니까 다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남편 만나주셔서 남편이 울면서 같이 새벽기도 손들고 찬양하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그런 간증하시는 그 당사자 남자분이 그렇게 우시면서 간증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남자가 교회를 뭐 안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왜? 뉴스에서 교회 안 좋은 것만 무조건 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가 요즘에 정치 얘기 안 해서 저를 좀 좋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 소신이 굉장히 아주 뚜렷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건 나중에 말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많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싫어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석을 보고 장기적으로 하나님,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나의 여러분들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 20년, 30년 교회만 열심히 다닌 여자분들도 남자 한 명 그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떠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 결혼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인데. 이 말하면 또 이제 불신자분들은, 넌 크리스천 분들은 또 저를 막 슈퍼 꼰대라고. 슈퍼 꼰대보다 더 나쁜 거죠, 저는. 이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슈퍼 개독교라고 하는 슈퍼 꼰대라고 할 수 있죠. 여하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석을 보시라. 원석을 보시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크리스천 남자가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루 24시간 능동적으로 사시라.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주위 분들에게 구하시라. 그러면 꼭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의 친척,
친척의 회사 어떤 누구 청년이 있는데 건실한 청년인데 뭐 이렇게 소개받을 수도 있고 인간살이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전혀 몰라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찍을지 절대 몰랐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아, 나 결혼할 수 있을까 했는데 2개월 뒤에 결혼할 수도 있다니까요. 막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는데 막 3년 뒤에 결혼해서 애 낳고 카카오 스토리에 막 자기 애 사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리시라. 확률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여러분들 다 깨시고 뻔뻔하게 동아리 모임이든 영어 토론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잠을 줄이세요.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모임을 찾아내십시오. 찾아서 그렇게 가시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냐? 원석을 보시라. 남자분들 있으면 아, 찌질할 수 있죠. 옷 정말 이상하게 입을 수도 있죠. 막 머리 스타일 진짜 촌스러울 수도 있죠. 막 진짜 막 소름 돋는 유머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원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내일이 이제 2019년 4월 독서 멘토링, 삼성동 독서 멘토링 있는 날이고요. 3일 뒤 주일 오후 2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고민 토킹 타임이라고 소확고 타임, 이거를 제가 강남역 부근에서 모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소확고 모임을 독서 멘토링은 지금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확고 모임도 이제 독서 멘토링은 책에 안 친한 분들은 책 읽는 사자랑 좀 뭔가 얘기하고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여기서 관계란 저랑 막 인격적으로 막 친구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멘토링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해서 소확고 타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참석하시는 분이 계속 올 수 있는 모임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고민이 물론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고민이 10가지 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분들이 계속 오시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점점 단단해지면 좋을 텐데, 고민 토킹 타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면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4월까지는 소확고 모임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소확고 모임을 5월 달부터는 완전 포지션을 바꿀 거예요. 브랜드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책 읽는 사자가 5년 전에 네이버 포스트, 그래도 여러분 제가 네이버 포스트에 43,000명 팔로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유튜브에서는 얼마죠? 지금 17,000명 정도 유튜브는 구독자가 그렇게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43,000명이나 있습니다. 제 글만 보고 그렇게 선택해 주신, 뭐랄까요, 대중의 선택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하냐, 5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연애결혼 멘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연애결혼 멘토링. 그래서 장소는 뭐 바뀔 수도 있고 동일한 장소일 수 있는데, 독서 멘토링 모임은 독서 멘토링 밴드에서 참석 여부를 받고 거기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밴드 이름을 바꿨어요. 독서 멘토링 밴드가 아니고 책 읽는 사자 올 멘토링, 이 이름으로 바꿔서 독서 멘토링과 연애결혼 멘토링과 또 앞으로 제가 뭐 컨퍼런스를 할 수도 있고요,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규모 정예 멤버로, 뭐랄까요, 진짜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경제학 서적이나 아니면 인문학 서적 두꺼운 거, 제가 막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대중적으로 어려워하실 것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제가 따로 세미나실 빌려서 그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제 이름으로 하는 모든 어떤 오프라인 모임을 총괄하는 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책 읽는 사자가 연애결혼 멘토링을 강남역 부근에서 한다. 그래서 선착순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커지면 한 달에 2번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아니면 3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부터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책 읽는 사자 연애결혼 멘토링을 하고 오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 어플 받으셔서요, 밴드에서 책 읽는 사자 올은 영어예요.
근데 이제 책 읽는 사자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책 읽는 사자 올 멘토링 이거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옵니다. 거기 가입하셔서 거기에서 올리는 그 뭐랄까 갖가지 정보 그리고 모임 그 정보 그래서 일정 확인하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나 이번에 독서 멘토링 갈 거야. 나 이번에 연예계로 멘토링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석 여부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연예계로 멘토링을 하려고 하냐? 일단 그러니까 사회 강남역에서 독서 모임도 좋죠. 영어 토론 모임도 좋고 시사 토론 모임도 좋고 자전거 동아리도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임 가서 그런 분들에서 이제 넌크리스천 남자분들 만나는 확률보다 제가 차라리 연예계로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 오프라인 모임을 사회적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연이 되면 인연이 되는 거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랑관, 건강한 연애관을 학습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여성적 자기개발, 크리스천 여성적 자기개발을 함양하고 싶다. 그러면 오셔도 되고요. 남자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광고를 찍을 건데요. 내 남자친구 여기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내 남동생 여기 좀 가야 돼.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면 내 자식을 둔 엄마인데요. 나부터 좀 가야겠습니다. 내 남편 얘기도 좀 남편에 대한 이 스트레스도 좀 제 사자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꼭 결혼 정년기 여자분만 안 오셔도 되고요. 크리스천 남자분들도 오십시오. 그냥 다 오세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광고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금 4월이니까. 5월에는 독서 멘토링과 연예계로 멘토링을 두 가지를 병행한다. 연예계로 멘토링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독서 멘토링처럼 정기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 크리스천의 남자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여성분들이나 크리스천 남성분들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더 닮아가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결혼과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멘토링 밴드에 가입을 하시라. 지금 한 450명 넘게 가입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이 응집력이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